평생을 가족 뒷바라지에 헌신해온 68살. 한정혜 씨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났다고 합니다. 며느리 친구에게 가사도우미로 오해받은 충격적인 사건이 발단이 되었다는데요.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후 그녀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반 한정혜는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68살의 몸은 이미 시계보다 정확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몸이 아니라 마음이 그랬죠. 오늘도 아들 김재훈의 집에 가서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세수를 하며 거울을 보니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주름은 깊어졌는데 눈빛은 점점 흐려지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의 그림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았죠. 오늘은 뭘 해달라고 할까? 혼잣말을 하며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편한 옷이 아니라 일하기 좋은 옷으로요. 앞치마까지 챙겨서 가방에 넣었어요. 아들 집에 가면 청소부터 시작해서 반찬 만들기, 설거지, 빨래까지 해야 하니까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박소정이었어요. 어머님, 오늘 좀 일찍 와주실 수 있어요? 아침 약속이 있어서요. 응, 알았어. 그리고 오늘 김치찌개 해주세요. 재호가 어제부터 먹고 싶다고 했거든요. 응. 아, 그리고 윤희 학원 픽업도 부탁드려요. 저 늦을 것 같아서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정혜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벌써 오늘 할 일이 3개나 늘어났어요. 김치찌개를 만들려면 재료도 사야 하고 학원 픽업까지 하려면 저녁 7시는 되어야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았죠. 아들 집에 도착하니 현관문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열쇠를 따로 받은 적은 없었어요. 그냥 비밀번호만 알려주더라고요. 마치 수리기사처럼 말이죠. 어머님 오셨어요? 며느리 박소정이 화장을 하며 인사했습니다. 아니, 인사라고 하기엔 너무 성의 없었어요. 그냥 확인하는 정도였죠. 응, 왔어. 재호는? 회사 갔어요. 일찍 나가더라고요. 거실을 둘러보니 어젯밤에 먹었던 치킨 박스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맥주병도 3개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요. 소파에는 옷가지들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어머님, 저 나가 볼게요. 저녁 때 들어올 테니까 윤희 학원 픽업 부탁드려요. 응, 알았어. 문이 닫히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한정혜는 앞치마를 두르고 청소를 시작했어요. 먼저 치킨 박스를 정리하고 맥주병을 버렸습니다. 그 다음엔 널브러진 옷들을 정리했어요. 청소기를 돌리며 생각해보니 자신이 언제부터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가끔 도와주는 정도였어요. 며느리가 몸이 아프다고 할 때, 손자가 아프다고 할 때만요. 그런데 어느새 주 3번, 그 다음엔 매일 오게 되었죠. 할머니 편하게 쉬세요. 제가 할게요. 처음에 며느리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한정혜가 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마치 집안일을 해주는 게 당연한 의무인 것처럼 말이죠.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찌개 재료가 없었습니다. 김치도 떨어져 가고 있었어요. 결국 마트에 가서 장을 봐야 했죠. 자신의 돈으로요. 마트에서 장을 보면서 계산을 해보니 한 달에 아들 집 장 보는 데만 40만 원 정도 들고 있었습니다. 교통비까지 포함하면 50만 원은 넘었어요. 자신의 연금이 한 달에 70만 원인데 그중 대부분을 아들 집을 위해 쓰고 있었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서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재료를 썰고 볶고 끓이는 동안 2시간이 걸렸어요. 그 사이 빨래도 돌리고 말렸습니다. 오후 3시쯤 되니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서서 일하니까 다리도 붓고 있었어요. 소파에 잠깐 앉아서 쉬고 있는데 손자 윤희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응, 할머니가 김치찌개 끓여놨어.
밥 해줄까? 네. 밥을 해주고 반찬도 내어주었습니다. 윤희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조금은 위로가 되었어요. 적어도 손자만큼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엄마가 해주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하지만 윤희는 밥을 다 먹고 나서 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숙제를 한다고 했지만 이어폰을 끼고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녁 6시가 되자 학원 픽업을 위해 나갔습니다. 윤희의 학원은 집에서 지하철로 2정거장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가는 길에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 우산도 없이 나왔다가 흠뻑 젖었습니다. 학원 앞에서 윤희를 기다리며 생각해 보니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을 위해 한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시간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었죠. 할머니, 왜 여기 있어요? 윤희가 나오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늦는다고 해서 할머니가 데리러 왔어. 아, 그럼 집에 가요. 배고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윤희는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려고 하지 않았어요. 마치 자신이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죠. 집에 도착하니 아들 김재호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엄마 고생 많았어요. 김치찌개 끓여놨다면서요? 응, 끓여놨어. 엄마가 해준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어요. 소정이도 엄마 요리 솜씨 부러워해요. 하지만 정작 며느리 박소정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어요. 어머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저녁 드시고 가세요. 아니야, 집에 가서 먹을게. 그럼 김치찌개 좀 싸드릴까요? 자신이 만든 음식을 얻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못했어요. 내일 아침 먹을 반찬이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한정혜는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밤 9시까지 거의 15시간 반을 다른 사람을 위해 보냈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뭘 얻었을까요?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말 한마디, 아니면 며느리의 성에 없는 인사, 손자의 무관심한 태도. 현관문을 열고 자신의 집에 들어서니 더욱 쓸쓸해졌습니다. 텅 빈 집이 자신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집,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공간이었죠. 한정혜는 며칠 전부터 손자 윤희의 11번째 생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좋아할 만한 선물을 고르려고 백화점을 몇 번이나 돌아다녔어요. 결국 최신 게임기를 샀는데 가격이 35만 원이나 했죠. 한 달 용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선물을 포장지에 예쁘게 싸면서 윤희가 좋아할 모습을 상상했어요. 아마 깜짝 놀라면서 할머니를 꼭 안아줄 것 같았죠. 그런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윤희 생일이지? 아들 김재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 맞아요. 엄마도 아시는군요. 당연히 알지. 몇 시에 모이는 거야? 케이크는 내가 주문할까?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뭔가 어색한 느낌이었어요. 엄마, 사실 이번엔 조용히 하려고 해요. 소정이 친정어머니가 오시거든요. 그럼 나도 같이 하면 되잖아. 그런데 장소가 좀 협소해서요. 소정이 친정 식구들이 오니까 자리가 부족할 것 같아요. 한정혜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친정 식구들이라니요? 며느리의 부모님과 형제들은 모두 초대하면서 정작 아버지 쪽 할머니인 자신은 제외한다는 말이었어요. 그럼 언제 윤희 생일 축하해주지? 다음에 따로 시간 내서 하죠. 엄마, 따로? 네, 그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정혜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자의 생일 파티에서 할머니가 빠진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것도 아버지 쪽 할머니가요? 포장해둔 선물을 바라보며 씁쓸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선물을 언제 줄 수 있을까요? 다음에 따로라는 말이 정말 실현될까요? 며칠 후 윤희의 생일 당일이었습니다. 한정혜는 집에서 혼자 케이크 하나를 사다가 촛불을 켜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어요. 손자는 없었지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윤희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부르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이게 뭔가 싶었어요. 할머니가 혼자서 손자 생일을 축하하고 있다니요. 다음 날 아들 집에 갔을 때 거실 테이블 위에 생일 파티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윤희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어제 생일 파티 잘했니? 며느리 박소정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아이가 정말 좋아했어요. 친정엄마가 준비를 정말 많이 해주셨거든요. 사진을 하나하나 넘겨보니 정말 성대한 파티였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케이크도 크고 예뻤고 음식도 푸짐했습니다. 선물도 한가득이었고요. 윤희가 뭘 제일 좋아했어? 외할머니가 사주신 자전거요. 아이가 그걸 갖고 싶어 했거든요. 한정에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이 35만 원짜리 게임기를 산 것도 모르면서 며느리 어머니가 사준 자전거를 제일 좋아한다니요. 그런데 윤희는 어디 갔니?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요즘 매일 밖에서 놀더라고요. 오후에 윤희가 돌아왔을 때 한정에는 준비해둔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윤아, 할머니가 생일 선물 사왔어. 정말요? 뭐예요? 포장지를 뜯어보니 윤희의 표정이 애매해졌어요. 게임기네요. 응, 내가 갖고 싶어 하던 거 아니야? 맞긴 한데. 어제 외할머니가 더 좋은 걸로 사주셨어요. 윤희는 선물을 받긴 했지만 별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더 좋은 게 있으니까요. 그래도 고마워요, 할머니. 형식적인 인사였어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죠. 그날 저녁 한정에는 친구 오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자야, 나 너무 속상해. 왜? 무슨 일이야? 윤희의 생일 파티 이야기를 했더니 오영자가 화를 냈어요.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친할머니를 빼고 생일 파티를 한다고. 그래도 며느리 친정에서 준비한다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 정혜야, 너 너무 착해. 그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 그래도 내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 며느리한테 생색내는 것 같잖아. 생색? 손자 할머니가 생일 파티에 참석하는 게 생색이야? 오영자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한정에는 이미 포기한 상태였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작년 추석 때도 그랬어요. 며느리 친정에서 음식을 다 준비해 왔다며 한정혜가 준비한 음식은 사양한다고 했죠. 설날에도 며느리 친정집에 먼저 가야 한다며 시간을 늦춰달라고 했고요. 어느새 자신은 아들 가족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필요할 때만 부르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다음 주에 윤희가 학교에서 상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금상을 받았다고 했어요. 시상식에 가족이 참석해야 한대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럼 나도 갈게. 우리 윤희가 상 받는 걸 봐야지. 어머님, 그런데 학부모만 참석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안 되나? 잘 모르겠어요. 확인해 볼게요. 결국 시상식에는 부모만 참석했습니다. 한정에는 집에서 혼자 윤희를 위해 축하 음식을 준비했어요. 윤희가 상장을 들고 집에 왔을 때 한정혜가 먼저 달려가서 안아줬습니다. 우리 윤희 정말 대단하다. 할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고마워요, 할머니. 하지만 윤희는 금세 부모에게로 가서 상장을 보여줬어요. 부모의 칭찬을 더 원하고 있었죠. 그날 밤 한정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는지 생각해 봤어요. 결혼했을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며느리도 자신을 어머니라고 부르며 따랐고 아들도 효자였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친정 어머니가 있고 손자에게는 외할머니가 있었어요. 그들 사이에서 자신은 어떤 존재인가요? 그냥 집안일 도와주는 사람? 가끔 용돈 주는 사람? 창밖을 바라보며 한정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외로움을 느낀 적이 없었어요. 가족이 있는데도 혼자인 기분이었죠. 핸드폰을 들여다보니 아들이나 며느리에게서 온 연락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윤희 상 받은 날인데도 말이에요. 그들에게 자신은 정말 어떤 존재일까요? 거울을 보니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어요. 할머니가 된다는 게 이런 건가요? 사랑받기보다는 이용당하고 소중히 여겨지기보다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존재가 되는 걸까요? 한정혜는 오늘도 어김없이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 박소정이 어제 전화로 부탁한 일이 있었거든요. 집들이 온 손님들 때문에 어수선하니까 정리 좀 해달라는 거였어요. 어머님, 어제 정말 난리였어요. 사람들이 이것저것 많이 흘리고 갔네요. 소정이 현관에서 한정혜를 맞으며 말했습니다. 응, 알았어. 내가 치울게. 거실을 보니 정말 엉망이었어요. 술병과 안주 그릇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고 카펫에는 음식 찌꺼기가 떨어져 있었죠. 소파 쿠션도 제자리에 없었고요.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미용실 예약이 있어서요. 소정이 서둘러 나가버렸습니다. 역시나 청소는 한정의 몫이었어요. 2시간 넘게 청소를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소정의 친구인 것 같았어요. 3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죠. 안녕하세요. 소정이 있나요? 아니에요, 나가셨어요. 미용실 갔다고 하던데요. 아, 그럼 조금 기다려도 될까요? 빌려준 책을 가져가려고 했거든요. 그러세요. 들어오세요. 한정혜는 친구분께 물이라도 드릴까 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응, 소정이 집에 왔는데 없네. 그런데 여기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계셔. 가사도우미라고요? 한정혜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놓을 뻔했습니다. 가사도우미라니요? 자신을 가사도우미라고 했다고요? 네, 나이 드신 분이시더라고요. 아마 소정이가 쓰는 분인 것 같아요. 한정혜는 부엌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가사도우미라니요. 며느리 친구가 자신을 가사도우미로 알고 있다는 말이었어요. 집이 되게 깨끗하네요. 역시 전문가가 다르긴 다른가 봐요. 전문가라니요. 자신이 시어머니가 아니라 돈 받고 일하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말이었죠. 물을 가져다 주면서도 한정혜는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 친구에게 자신이 시어머니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아주머니, 혹시 이 집에서 일하신 지 오래되셨나요? 아, 네. 한정혜는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소정이가 정말 복이 많네요. 이렇게 깔끔하게 해주시는 분을 만나서 말이에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소정이 들어왔습니다. 미진아, 언제 왔어? 방금 왔어. 책 가져가려고. 그럼 가져가. 책상 위에 있을 거야. 소정은 친구와 이야기하느라 한정혜에게는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마치 정말 가사도우미 취급하는 것 같았죠. 친구가 책을 가져가면서도 한정혜를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정말 가사도우미인 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럼 나갈게. 소정아, 다음에 또 보자. 응, 조심히 가. 친구가 나간 후에도 소정은 한정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 상황에 대해 설명하지도 않았고 사과하지도 않았어요. 아마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았죠. 한정혜는 청소를 마저 하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정말 가사도우미 정도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님, 청소 다 끝났어요? 응, 끝났어. 고생하셨어요. 그럼 저녁 때 윤희 데리러 와주세요. 또 부탁이었습니다. 청소하고 요리하고 아이 돌봄까지. 정말 가사도우미 일과 똑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정혜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주변 사람들을 보니 모두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자신은 뭘 하고 있는 건가요? 지하철을 내려서 집으로 가는 길에 작은 서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북카페 꿈터라는 간판이 있었어요. 문득 발걸음이 멈췄죠. 젊었을 때 꿈이 서점 운영이었다는 걸 갑자기 떠올렸습니다. 20살 때부터 30살까지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그때는 언젠가 자신만의 작은 서점을 갖고 싶다고 생각했었죠. 서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조명과 커피 향이 반겨줬어요. 책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고 한쪽에는 작은 카페 공간도 있었죠. 어서 오세요. 4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 인사했습니다. 아마 사장님인 것 같았어요. 구경해도 될까요? 네, 천천히 보세요. 책들 사이를 걸어다니며 한정에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어요. 가사 도우미 취급받는 것도 며느리의 무신경함도 잠시 잊을 수 있었죠. 한 권의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50 이후의 삶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책을 펼쳐보니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시간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을 위해 사는 시간이어야 한다. 한정에는 그 구절을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진정한 자신을 위해 사는 시간이라니요. 자신은 언제부터 다른 사람만을 위해 살아왔을까요? 그 책 좋죠? 사장님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네, 좋네요. 저도 45살에 이 서점을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회사 다니면서 남편과 아이들만 뒷바라지했거든요. 그러셨군요. 처음엔 가족들이 반대했어요. 나이 들어서 뭘 하겠다고 하냐면서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사장님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자신만의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저도 젊었을 때 서점 운영이 꿈이었어요. 정말요? 그럼 지금이라도 시작해보세요. 이 나이에요. 나이가 뭐 중요해요? 꿈에는 유효기간이 없다고 생각해요. 한정에는 그 말에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이었어요. 서점에서 나와 집으로 가는 길에 한정에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자신만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습니다. 오늘 며느리 친구에게 가사 도우미로 불린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수치심과 분노가 다시 밀려왔죠. 이제 그만하자. 한정에는 거울 속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그만하자. 나는 가사 도우미가 아니야. 나는 한정애야.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이름을 또렷하게 말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한정에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젊었을 때 써놓은 꿈들이 적혀 있었어요. 서점 운영, 독서 모임 운영, 책 추천 블로그 운영. 모두 책과 관련된 꿈들이었죠. 왜 이런 꿈들을 포기했을까요?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살림하느라 바빠서요? 아니면 나이 들어서 늦었다고 생각해서요? 한정에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보겠다고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그림자가 되지 않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한정에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알람을 맞춰놓지 않았거든요. 어차피 오늘은 아들 집에 가지 않기로 마음먹었으니까요. 오전 10시쯤 되니 아들 김재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안 오세요? 소정이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갈 수 없어. 왜요? 몸이 안 좋으세요? 몸은 괜찮아. 그냥 오늘은 내 일이 있어서. 엄마 일이 뭐 있어요? 김재호의 목소리에서 의외라는 느낌이 들렸습니다.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겠냐는 식이었어요. 병원도 가야 하고 은행도 가야 하고 그래. 그럼 내일은 오시죠? 내일도 모르겠어.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한정에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말했습니다. 재호야, 엄마가 말이 있어. 시간 될 때 한 번 나와.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전화로 말하면 안 돼요?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니야. 꼭 만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날 저녁 김재호가 엄마 집으로 왔습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단둘이 마주 앉았어요.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소정이가 많이 당황했어요. 당황했다고? 네, 갑자기 안 오신다고 하니까 어쩔 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한정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며느리가 당황한 이유가 뭘까요? 자신이 없으면 집안일을 누가 해주겠냐는 걱정 때문이겠죠. 재호야, 엄마가 너희 집에서 뭐 하는 것 같아? 뭐 하긴요? 도와주시는 거죠. 도와준다고?
내 소정이 혼자서는 힘드니까 엄마가 도와주시는 거 아니에요? 김재호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며느리를 도와주는 거라고요. 그럼 엄마가 도와주는 대가로 뭘 받고 있는 것 같아? 대가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고마워하기라도 하니? 아니면 뭔가 보답이라도 하니? 김재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엄마 가족인데 무슨 대가를 바라세요? 가족이라고. 한정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 가족이니까 당연히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구나.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야? 엄마가 너희 집 가서 청소하고 요리하고 빨래하고 아이 돌보는 게 당연하다는 뜻 아니야? 김재호는 아무 말을 하지 못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재호야, 어제 소정이 친구가 엄마를 뭐라고 했는지 알아? 모르는데요. 가사도우미래. 소정이 친구가 엄마를 가사도우미라고 하더라. 그건 오해일 거예요. 오해라고? 그럼 소정이가 친구들한테 엄마를 어떻게 소개했을까? 시어머니라고 했을까? 김재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며느리도 시어머니라고 소개하지 않았을 거예요. 엄마, 그래도 소정이 엄마한테 나쁜 감정은 없을 거예요. 나쁜 감정이 없다고? 그럼 뭐야? 그냥 편리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야? 한정혜는 지금까지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는 너희들 가사도우미가 아니야. 너희들 하녀도 아니고. 엄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런 식이 아니라 사실이잖아. 엄마가 언제부터 너희 집안일을 하게 되었는지 생각해봐. 김재호는 잠시 생각해봤습니다. 처음엔 정말 가끔이었어요. 소정이 몸이 아프다고 할 때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요. 처음엔 가끔이었는데. 그래, 가끔이었지. 그런데 언제부터 매일 오게 되었어? 왜 매일 오게 되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 그건 소정이가 편하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엄마가 해주니까 자기는 안 해도 되니까 좋았던 거지. 김재호는 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그랬거든요. 엄마, 그래도 엄마가 자발적으로 해주신 거 아니에요? 자발적이라고? 거절할 수 있었을 것 같아? 그야. 엄마가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소정이가 이해해줬을까? 아니면 불효자 엄마라고 생각했을까? 한정혜는 이제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재호야, 엄마는 이제 그만하고 싶어. 뭘 그만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집안일 해주는 것. 매일 가서 청소하고 요리하고 빨래하는 것. 김재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해온 거야. 그럼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한정혜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었어요. 잘못한 게 아니라 당연하게 생각한 게 문제야. 엄마가 해주시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다고요? 그래. 고마워한 적이 있어? 진심으로 고마워한 적이? 김재호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고마워한 적이 있었나요? 엄마, 저희가 표현을 잘 못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마음으로는 고마워하고 있어요. 마음으로만? 그럼 윤희 생일 파티는 왜 빼먹었어? 그건 소정이 친정 식구들은 다 초대하면서 윤희 할머니는 왜 빼먹었을까? 김재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변명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재호야, 엄마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내 인생이요? 그래. 너희들 뒷바라지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 엄마가 하고 싶은 일이 뭐가 있어요? 김재호의 말투에서 무시하는 느낌이 들렸어요. 엄마에게 무슨 하고 싶은 일이 있겠냐는 식이었죠. 있어. 많이 있어. 예를 들면요. 서점 운영해보고 싶어. 독서 모임도 만들고 책 추천 블로그도 하고 싶고. 김재호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런 건 젊을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나이 들면 꿈꾸면 안 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뭔 뜻이야? 엄마는 이제 늙었으니까 꿈은 포기하고 너희들만 뒷바라지 하라는 뜻이야? 한정혜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서점 운영이 쉬운 일인가요? 어렵다고 못할 이유는 없잖아. 그리고 돈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내 돈으로 할 거야. 엄마 돈으로요? 연금으로는 부족할 텐데요. 그래서 말인데 재호야. 한정혜는 가장 중요한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생활비 지원은 중단할 거야. 네. 김재호가 깜짝 놀랐어요. 매달 너희 집에 주던 50만 원, 이제 안 줄 거야. 엄마, 그럼 저희가 어떻게 살아요? 너희 돈으로 살아. 재호 월급이 300만 원이고 소정이도 파트타임 일하잖아. 그래도 생활비가 부족해요. 부족하면 소정이가 풀타임으로 일하면 되잖아. 왜 엄마 돈에 의존해? 김재호는 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며느리가 파트타임만 하는 이유가 시어머니가 집안일을 다 해주고 생활비도 보태주기 때문이었거든요. 엄마,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가 당황스러워요. 갑자기가 아니야. 이미 충분히 오래 했어. 한정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살 거야. 너희들 하녀 역할은 그만둘 거고. 김재호가 집으로 돌아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들에게서도 며느리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아마 충격을 받았거나 아니면 엄마가 며칠 지나면 다시 마음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한정혜의 마음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사흘 동안 혼자 있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금요일 오후 한정혜는 부동산에 갔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투룸 아파트를 정리하고 원룸으로 이사하기로 했거든요. 생활비를 줄여야 서점 창업 자금을 모을 수 있었으니까요. 어머님, 이 아파트 시세가 1억 2천만 원 정도예요. 원룸으로 이사하시면 5천만 원 정도 남을 것 같은데요. 부동산 중개사가 설명해 줬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해요. 5천만 원이면 작은 서점 하나 정도는 차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물론 큰 서점은 아니겠지만 꿈을 시작하기에는 충분했죠. 언제쯤 이사하고 싶으세요? 빠를수록 좋아요. 다음 주 안에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좋은 원룸 몇 군데 보여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와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30여 년 동안 모아둔 물건들이 정말 많았어요. 대부분은 아들이나 손자를 위해 사둔 것들이었죠. 옷장 깊숙이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젊었을 때 서점에서 일하던 시절 사진들이 들어있었어요. 20살의 한정혜가 책들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이때는 정말 행복했었는데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는 매일 새로운 책들을 만나는 게 즐거웠어요. 손님들에게 책을 추천해 주는 것도 좋아했고 독서 토론에 참여하는 것도 재미있었죠. 언제부터 이런 즐거움을 잊고 살았을까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살림하고 시부모 모시느라 바쁘다 보니 어느새 자신의 꿈은 뒷전이 되어 있었어요. 토요일 아침 친구 오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자야, 나 중요한 결정을 했어. 무슨 결정? 아들 집 일 그만두기로 했어. 그리고 서점 차리기로 했고. 정말? 정혜야, 잘 생각한 거야. 오영자가 반가워했습니다. 근데 혼자서 괜찮겠어? 아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 뭐라고 하겠지. 하지만 이제 상관없어. 그래, 맞아. 이제 내 인생 살아야 해. 오영자는 오래전부터 한정혜가 너무 희생만 한다고 걱정했었어요. 영자야, 같이 여행 갈래? 서점 차리기 전에 여행 한번 가고 싶어. 여행? 어디로? 제주도. 옛날에 같이 가자고 했었잖아. 맞아. 그때 아들 때문에 못 갔었지. 30대 때 두 사람은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었어요. 하지만 한정혜가 아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포기했었죠. 이번엔 정말 갈 거야. 아무도 막을 수 없어. 좋아. 언제 갈까? 다음 주는 어때? 이사 끝나고 바로. 일요일에는 원룸 계약을 했습니다. 역세권에 있는 깨끗한 원룸이었어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었죠. 지금 집보다 훨씬 작았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어머니, 정말 이사하시는 거예요? 부동산에서 계약하고 나오는데 우연히 김재호를 만났습니다.
며느리까지 같이 왔더라고요. 그래, 이사해. 왜 갑자기 이러세요? 지금 집이 좋잖아요. 좋긴 뭐가 좋아? 너무 커서 관리하기 힘들어. 그럼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며느리 박소정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도와준다고? 언제? 저희가 시간 날 때마다요. 시간 날 때마다?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도와준 적 있어? 소정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더 잘할게요. 더 잘한다고? 뭘 더 잘한다는 거야? 집안일도 어머님께만 맡기지 않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하고요. 한정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소정아, 너 진짜 모르겠니? 네. 문제가 뭔지 정말 모르겠어. 소정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집안일 문제가 아니야. 마음가짐 문제야. 마음가짐이요?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의 문제라고. 김재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데요? 가사도우미처럼 대했지. 그런 적 없어요. 없어? 그럼 소정이 친구가 나를 가사도우미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 소정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건 오해였어요. 오해? 그럼 친구들한테 나를 어떻게 소개했는데? 그건 시어머니라고 소개한 적이 없지? 소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야. 너희들 마음속에서 나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편리한 도움이었던 거야. 김재호가 항변했습니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뜻이 아니라 행동이 그랬다고. 그리고 그 행동이 너희들 진심이었던 거고. 한정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이제 됐어. 나는 이사할 거고 내 인생 살 거야. 엄마, 그럼 윤희는 어떻게 해요? 윤희가 뭐? 너희가 키우면 되잖아. 저희가 일하는 동안 누가 돌봐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학원도 보내고 베이비시터도 쓰고. 그런 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소정이가 전업주부 그만두고 일하라고 했잖아. 소정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지금까지 편하게 살았는데 이제 정말 일을 해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어머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그래, 정말이야. 한정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도 내 꿈을 찾아갈 거야. 너희들도 너희 방식대로 살아봐. 그날 저녁 한정혜는 이사 짐을 정리하면서 가벼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이었어요. 서점에 관한 책들을 주문했습니다. 창업 노하우부터 인테리어까지 필요한 정보들을 모으기 시작했죠. 핸드폰에 제주도 여행 정보를 검색하면서 설렘을 느꼈어요. 정말 오랜만에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생각에 가슴이 뛰었죠. 이제 시작이야.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거울 속의 한정혜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서점을 연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침표 뒤에 피는 꽃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처음엔 호기심으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점점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특히 주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어르신들이 자주 왔습니다. 책을 사지 않더라도 차 한 잔 마시며 쉬어가는 분들이 많았어요. 사장님, 오늘도 왔어요. 70살 넘으신 김할머니가 단골 손님이 되었어요. 매일 오후 3시쯤 오셔서 1시간 정도 책을 읽고 가셨죠.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떤 책 읽으실래요? 어제 보던 요리책 마저 볼게요. 김할머니는 요리책을 좋아했어요. 손자들 밥 해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셨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정혜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서점이 누군가에게 편안한 쉼터가 되고 있다는 게 뿌듯했어요. 윤상훈도 자주 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인사차 들르는 정도였는데 점점 오래 머물렀어요. 책도 읽고 한정혜와 이야기도 나누고요. 정혜 씨, 서점 운영하시는 모습 보니까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래요? 네, 뭔가 생기가 돌아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윤상훈의 말에 한정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예전보다 밝아진 자신을 발견했거든요. 상훈 씨도 뭔가 새로운 일 시작해 보세요.
저요? 저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나이가 뭐 중요해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는 거죠. 하고 싶은 건 있어요. 사진 찍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럼 사진 동아리라도 만들어 보세요. 동아리요? 네, 여기서 모임도 가질 수 있고요. 한정에는 서점에서 다양한 모임을 열고 싶었어요. 독서 모임뿐만 아니라 취미 모임도요.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왔습니다. 아들 김재호였어요. 엄마, 여기가 서점이에요? 재호가 놀란 표정으로 서점을 둘러봤습니다. 그래, 어떠니? 생각보다 괜찮네요. 정말 엄마가 혼자 다 하신 거예요? 그럼 누가 해줬겠어? 재호는 잠시 서점을 둘러본 후 한정혜와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뭘? 이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뭔 소리야? 계속 할 거야.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작은 서점으로 얼마나 벌겠어요? 재호의 말투에서 무시하는 느낌이 들렸어요.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그래도 생활은 해야 하잖아요.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텐데요. 부족하지 않아. 충분히 살 수 있어. 정말요? 그럼 병원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이 많아질 텐데요. 재호는 계속 현실적인 문제들을 제기했어요. 하지만 한정혜에게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죠. 재호야, 넌 엄마가 왜 이런 일 시작했는지 이해 못하겠니? 이해는 해요. 하지만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비현실적이라고? 네,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한정혜는 실망스러웠어요. 아들이 자신의 꿈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속상했죠. 그럼 엄마는 평생 너희들 뒷바라지만 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뭔 뜻이야? 엄마는 이제 늙었으니까 꿈 따위는 포기하라는 뜻이야? 재호는 할 말이 없었어요. 엄마,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달라진다고? 네, 엄마 말씀 다 들을게요.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와 주세요. 한정혜는 어이가 없었어요. 돌아가라고. 뭘 위해서?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함께 살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이라고 했지? 그럼 지금까지 엄마를 가족으로 대했어? 당연히 그랬죠. 정말? 한정혜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족이라면 윤희 생일 파티에 왜 안 불렀어? 가족이라면 소정이가 친구들한테 엄마를 가사도우미라고 소개하겠어? 재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엄마, 그건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한정혜는 이제 확실하게 말하고 싶었어요. 재호야, 엄마는 이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왜요? 여기서 내 인생을 살고 있거든. 처음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어. 그래도 가족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가족이 중요하다고? 그럼 지금까지 엄마를 중요하게 생각했어? 재호는 머뭇거렸어요. 물론 중요하게 생각했죠. 거짓말하지 마. 엄마는 너희들에게 그냥 편리한 존재였어. 필요할 때만 불러서 쓰는 도구였다고. 엄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사실이잖아.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살지 걱정되니까 돌아오라고 하는 거 아니야? 한정혜의 말이 맞았어요. 재호는 실제로 엄마 없이는 불편할 게 뻔했거든요. 엄마, 그럼 정말 안 돌아오실 거예요? 안 돌아가. 여기가 내 집이야. 그럼 윤희는 어떻게 해요? 할머니가 없으면 애가 외로워해요. 윤희가 외로우면 너희가 더 챙겨줘. 그게 부모 역할이야. 재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알겠어요. 엄마 마음이 그렇다면. 그래, 이제 알았으면 가. 재호가 나간 후 한정혜는 한참 동안 서점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과의 대화가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확실하게 선을 그었으니까요. 저녁 무렵 윤상훈이 왔습니다. 정혜 씨, 무슨 일 있으셨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아들이 왔다 갔어요. 아드님이요? 좋은 일 아니에요? 별로 좋지 않았어요. 한정혜는 재호와의 대화 내용을 윤상훈에게 털어놨어요. 참 안타깝네요.
자식들이 부모 마음을 모르는 경우가 많죠. 저는 이제 상관없어요. 제 인생을 살 거니까요.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정혜 씨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하죠. 윤상훈의 말에 한정혜는 위로받는 기분이었어요. 상훈 씨 고마워요. 이해해 주셔서. 뭘요? 저도 정혜 씨 덕분에 용기를 얻고 있어요. 용기요? 네, 사진 동아리 만들기로 했어요. 정혜 씨 말씀 듣고 결심했거든요. 한정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변화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뿌듯했어요. 그날 밤 한정혜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어요. 오늘 재호가 왔다. 여전히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속상했다. 하지만 더 이상 타협하지 않기로 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 거다. 서점을 연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마침표 뒤에 피는 꽃은 이제 동네의 작은 명소가 되어 있었어요. 매일 어르신들이 찾아와서 책도 읽고 차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 되었죠. 한정혜가 가장 뿌듯하게 생각하는 건 이야기 모임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에 열리는 모임이었는데 참가자들이 각자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오늘은 누가 이야기해 주실까요? 한정혜가 모임을 진행하며 물었습니다. 1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둥글게 앉아 있었어요. 제가 할게요. 60대 초반의 박 선생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퇴직한 교사셨는데 최근에 도예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저도 정혜 사장님처럼 늦게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40년 동안 아이들 가르치다가 퇴직하고 나니 허전하더라고요. 다른 참가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혜 사장님 보니까 용기가 났어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거든요. 한정혜는 부끄러워하며 손을 저었어요. 제가 뭘 대단한 걸 했다고 그러세요? 대단한 거 맞아요. 가족들 반대를 무릅쓰고 자기 길을 가는 게 쉬운 일인가요? 김할머니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는 평생 남편과 자식들 눈치만 보며 살았는데 정혜 사장님 보니까 반성하게 돼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한정혜는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자신의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었거든요. 윤상훈의 사진 동아리도 서점에서 모임을 갖기 시작했어요. 매주 일요일에 모여서 사진 작품을 감상하고 촬영 계획도 세웠죠. 정혜 씨 덕분에 새로운 취미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윤상훈이 고마워했습니다. 저야말로 상훈 씨 덕분에 많은 도움 받고 있어요. 실제로 윤상훈은 서점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무거운 박스 옮기기부터 간단한 수리까지 이것저것 도와주었죠. 두 사람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특별한 감정이 생기고 있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이웃 사이였는데 점점 서로를 의지하게 되었죠. 정혜 씨,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왜요? 맛있는 식당 하나 알고 있는데 같이 가면 어떨까 해서요. 한정혜는 잠시 망설였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다른 남성과 식사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좋아요. 가봐요. 윤상훈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한정혜는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정혜 씨, 서점 운영하시는 모습 보면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래요? 정말 행복해요.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정혜 씨 보면서 많이 배워요. 나이 들어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대단해요. 상훈 씨도 충분히 멋져요. 아내 돌아가시고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새로운 취미도 찾고 두 사람은 서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만나는 관계였지만 청춘 시절 못지않게 설레는 마음이었죠. 어느 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손자 윤이었어요. 할머니, 윤이가 서점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학교에서 오는 길인 것 같았어요. 윤아,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엄마가 할머니 서점 한번 가보라고 했어요. 한정혜는 놀랐어요. 며느리가 윤희를 보냈다니요. 엄마가 정말 그렇게 말했어? 네, 할머니가 책방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윤희는 서점을 신기하게 둘러봤습니다. 와, 책이 정말 많네요. 할머니가 다 혼자 하신 거예요? 그럼 할머니가 했지. 대단해요. 저도 나중에 이런 책방 하고 싶어요. 윤희의 말에 한정혜는 뭉클했어요. 손자가 자신의 일을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니요. 윤아, 할머니가 추천해주는 책 읽어볼래? 네, 좋아요. 한정혜는 윤희 나이에 맞는 책 몇 권을 골라줬어요. 모험 소설이랑 과학책이었죠. 이거 정말 재미있어요? 응, 할머니가 보장해. 읽어보고 감상 얘기해줘. 윤희가 책을 가지고 갈 때 한정혜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손자와의 관계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윤희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친구들과 함께였어요. 할머니, 책 정말 재미있었어요. 친구들도 데려왔어요. 어서 와, 친구들아. 윤희 친구들도 책에 관심이 많았어요. 한정혜는 아이들에게 맞는 책들을 골라주며 즐거워했죠. 할머니 책방 정말 좋아요. 또 와도 돼요? 물론이지. 언제든 와. 아이들이 간 후 한정혜는 생각했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손자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같아서 기뻤죠. 일주일 후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 김재호가 며느리 박소정과 함께 서점에 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소정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 한정혜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엄마, 서점 정말 잘 꾸며놨네요. 재호가 서점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석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어요. 윤희가 매일 할머니 책방 이야기만 해요. 소정이 말했습니다. 친구들한테 자랑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할머니가 책방 사장님이라고. 한정혜는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소정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님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어머님이 없어 보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셨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 네, 이제야 깨달았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요. 재호도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무신경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한정혜는 잠시 생각했어요. 이들이 진심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래, 고맙다. 하지만 나는 이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네, 알아요. 어머님 뜻대로 사세요. 소정이 말했습니다. 대신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윤희도 자주 보내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필요한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재호도 덧붙였어요. 한정혜는 이들의 변화가 진짜인 것 같아서 기뻤어요. 비로소 자신을 인정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 고맙다. 자주 놀러와. 가족들이 간 후 윤상훈이 왔습니다. 오늘 뭔가 좋은 일 있으셨나 봐요. 표정이 밝아 보이는데요. 아들네가 다녀갔어요. 아, 좋은 대화 나누셨나 봐요. 네,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가족 관계가 회복되는 게 가장 좋죠. 윤상훈의 말에 한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한정혜는 서점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는 풍경이 아름다웠어요. 지난 몇 달을 돌아보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가사도우미 취급받던 자신이 이제는 동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서점 사장님이 되었죠. 가족들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되었고 윤상훈이라는 좋은 친구도 생겼어요. 무엇보다 자신만의 꿈을 이루었다는 게 가장 뿌듯했죠. 정말 잘했구나. 거울에 비친 자신에게 말했어요. 거울 속의 한정혜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모습이었죠. 내일도 서점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거예요. 책을 사러 오는 사람, 차 마시러 오는 사람, 이야기 나누러 오는 사람들이요. 한정혜는 그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제 자신은 단순히 누군가의 엄마나 할머니가 아니라 한정혜 그 자체였으니까요. 서점 간판에 적힌 마침표 뒤에 피는 꽃이라는 글씨가 저녁 노을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한정혜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68살에 찾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었죠.